이따위로 구니까 오빠가 바람난 거예요. 드세고 억척스러우니까. 내가 오빠였어도 바람 폈을 거야. 맨날 언니 같은 사람 보다가 예쁘고 어린 게 애교 부리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이혼 전 저는 신우와 한바탕 하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본가 들어와 살면서 옆에서 하는 말마다 얼마나 밉상이던지. 바람난 남편도 남편이지만 신우가 하는 짓 때문에 더 치를 떨고 이혼 다짐했었죠. 물론 저도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말만 멍청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다니는 처신도 멍청하게 굴었으니까요. 저에게 선물처럼 다가온 아주 기막힌 우연 덕분에 저는 신우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12년차 부부로 살고 있었어요. 서로 직장 다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고 얘기가 잘 통해서 그럭저럭 좋은 관계로 만남을 이어갔죠. 그리고 2년 정도 사귀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좋아 죽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함께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인데 결혼 전에 시부모 모시고 같이 사는 거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좀 황당했죠. 그때 당시엔 나이도 어렸기에 시부모랑 같이 산다는 게 더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다들 결혼 생각 다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시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이 일로 남편과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 전에요. 아이까지 생겼으니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결혼해서도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봐줄 수 있다며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곧바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랑 같이 산다고 크게 간섭받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가 애를 많이 봐주기도 했고 또 복직했을 때도 육아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결혼 전과 달리 사는 동안 크게 시부모와 부딪히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물론 불편하긴 했죠.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긴 했지만 식사나 청소, 빨래 이런 부분을 시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매달 용돈을 드리긴 했지만 눈치가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얄밉다는 그 말, 그게 뭔지 결혼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주 봐주면서 저에게 불만이 생겨도 저희 딸 보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신우가 꼭 옆에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가령 애가 아픈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 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출근했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고 있는 애를 보고 방에서 나오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애 보기도 힘든데 아픈 애 보기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겠으니 너도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신우가 언니는 맨날 말로만 그러더라. 그런 말 할 때는 봉투라도 내밀면서 해요. 우리 엄마 오늘 지우 본다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아, 그럼요. 잠시만요. 제가 위에 올라가서 가지고 올게요. 아, 됐어요, 언니. 울며 겨자 먹기도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리고 그런 건 말하기 전에 딱 눈치껏 줘야지. 아, 참 언니도 가만 보면 센스 없어. 아, 네. 그러지 말고 엄마. 최근에 엄마 친구 수기 이모가 저기 중국으로 여행 갔다 그랬나? 그거 엄마가 엄청 부러워했잖아. 중국은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랬지. 이럴 때 센스 있는 며느리가 어머니 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게. 안 그래? 뭘, 애들도 돈 모으느라 여유 없을 텐데. 아, 그 정도 효도도 못한데? 중국 여행 그거 얼마나 한다고. 엄마가 지우를 얼마나 잘 봐주는데. 사람이 그걸 모른 척하면 도리가 아니지, 도리가. 그러면서 옆에서 괜히 시어머니를 부추기는데 정말 얄밉더라고요. 늘 그런 식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냥저냥 괜찮다고 넘어가는데 옆에서 꼭 붙어서 한두 마디 거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겉으로는 그저 내내 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신우가 결혼하고 집을 나가면서 그런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신혼에도 같은 지역이라 평일이고 주말이고 자주 놀러왔어요. 자기 엄마 본다면서. 그렇게 집에 와서는 여전히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주로 저보고 센스 없다, 시댁 식구들한테 잘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솔직히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짜증났죠. 분명 애 봐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다달이 용돈도 꽤 많이 드리고 있고 제가 집안일을 일절 안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낮에 제 일도 해야 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었는데 신우는 저보고 시부모 잘 만난 것도 제가 가진 복이라며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럼 저는 시어머니도 보고 있으니 그냥 알겠다고 하고 웃고 말았죠. 그런 게 정말 은근한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는 다 괜찮았습니다. 남편과도 여느 부부들처럼 그럭저럭 잘 지냈고 딸도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커주었죠. 그래서 전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계속 이 정도로 생활하며 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분과 같은 경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저도 집에 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때 되면 그때 나와서 살자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결혼 생활에도 위기는 찾아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진짜 놀랄 일이었죠.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저의 반응은 우리 남편이 였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확신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던 거죠. 제가 그 일에 대해 알게 된 건 친구에게서 온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뭔가 싶어 봤는데 거기에 제 남편과 어떤 어린 여자 하나가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주변은 술집이나 모텔이 모여있는 거리인 듯 했죠. 그걸 보는데 진짜 한참 동안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요. 저는 화장실로 가 곧바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모임에 갔다가 나오는데 제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거였죠. 보여줘도 되나 어쩌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친구니까 알려야겠다 싶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니 친구도 혹시나 자기가 잘못 본 걸까봐 남편 뒤를 밟았대요. 그런데 남편과 이 사진 속 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본 거냐고 물으니 이틀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저에게 회사 회식이 있다고 늦을 거라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실제로 새벽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 깨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저는 딸아이랑 먼저 자겠다고 문자를 남겼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에게서 그 얘기를 전부 전해 듣는데 그때 느낀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불륜하는 사람이 바퀴벌레보다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내 남편이 그럴 거라고는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 버리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친구 얘기고 사진이고 전부 다 장난이고 농담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말 멍한 상태가 돼서 화장실 변기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얼이 빠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기가 막혔죠. 그리고 그날은 퇴근하고도 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일이 생겨 조금 늦는다고 문자를 남겨놓고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12년 살았고 애도 있는데 이제 와서 바람이 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이혼을 해야 하나 참고 살아야 하나. 그보다 진짜 바람이 난 게 맞긴 한가.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대로 확인해 보기로 했죠. 친구가 보내준 사진에 남편 얼굴이 찍혀 있긴 했지만 어두워서 착각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가서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씻고 나와서 저에게 넌지시 내일 모레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일이지만 남편이 이미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임이 진짜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티내지 않고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뜬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다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는 침대에서 나와서 남편 폰을 들여다봤어요. 따로 비번이 잠겨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길 만한 게 없나 싶었어요. 문자를 보고 사진도 봤는데 별거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완벽하게 감추지는 못했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갤러리 휴지통 폴더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버젓이 사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삭제만 하고 휴지통을 비우진 않은 거죠. 거기에는 어린 여자애랑 같이 술집에서 모텔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난 게 맞구나. 이 인간이 제대로 미쳤구나. 저는 그 사진들을 복원시키고 제 폰으로 따로 보냈습니다.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폰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후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죠. 그러면서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을 보는데 진짜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밤중에 아이도 자는데 식구들 다 깨워서 난리를 피우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베개를 챙겨 들고 아이 방에 갔습니다. 딸애를 보는데 그제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불 꺼진 딸아이 방에서 저는 소리도 못 내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고 하는데 제가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줬죠. 친구가 알려주더라. 당신이 어떤 여자랑 같이 모텔 들어가는 거 봤다고. 그래서 당신 폰 뒤져보니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 여보, 그게... 할 말이 있어? 변명이라도 하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우리 지우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저 여자랑 몇 번 안 만났어. 정말이야.
그냥 친구가 술 마시다 합석하게 됐고 몇 번 만난 게 다야. 정말이야. 몇 번 안 만났는데 이렇게 사진을 많이 남겼어? 그리고 몇 번 안 만났으면 내가 당신 용서해줘야 돼? 이거 바람이야. 당신 지금 바람 핀 거라고. 목소리 조금만 낮춰. 지우랑 엄마 아빠 다 듣겠다. 어? 그게 지금 중요해? 지우가 알게 될까봐 걱정은 되나 보지?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더러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지우 아빠인 게 싫어. 이혼할 거야. 제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죠.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진경아, 내가 잘못했어. 됐어. 미안할 짓은 애초에 안 하는 게 맞아. 내일 어머님,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당분간 나는 지우방에서 잘 거야.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다음날 저는 딸아이를 재우고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아 얘기했습니다. 저희 이혼하려고요. 난데없는 저의 폭탄 발언에 시부모님 두 분 다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일 때문이냐 물으시는데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바람 폈다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못 믿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몸을 날려 저를 막으려는데 제가 그런 남편을 밀치고 휴대폰을 시부모님에게 건넸죠. 시부모님이 그 사진을 보시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데 얼마나 비참하던지.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진짜 이게 사실이냐고 물으셨고 남편도 마지못해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됐냐, 어쩌다 만난 거냐 물어보시는데 남편이 4개월 정도 됐고 친구랑 퇴근 후 술 한잔 하다가 우연히 합석하게 됐고 얘기를 나누다 만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전후 사정을 모두 들은 후 침묵이 찾아왔죠. 시어머니도 난감한지 제 눈치만 살피며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저를 보며 이혼을 말리시더라고요. 진경아, 네가 얼마나 놀라고 속이 말이 아니겠니? 나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그런 말 들으려고 보여드린 거 아닙니다. 저희 이혼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경아, 네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화나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이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다. 우리 현수가 진짜 죽을 죄 지었지만 지우 생각도 해야지. 아빠 없이 키울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바람난 남편이랑 얼굴 보고 계속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지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다오. 현수도 이제 안 그럴 거야. 응? 저는 더 할 말이 없어 입 다물고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죠. 저라고 애까지 있는데 이혼 결정이 쉬웠겠나요? 하지만 도저히 앞으로 남편 얼굴 보고 아무렇지 않게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의 일이 걱정은 되지만 도저히 같이 사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진짜 황당한 건 신우였어요. 신우가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사진을 이래저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근데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네.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저는 곧바로 고개를 들어 신우를 노려봤죠. 그때 당시 신우는 결혼 4년 만에 이혼하고서 본가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고작 4년의 이혼 사유도 신우의 바람 때문이었어요. 본인 말로는 동창이랑 밥 몇 번 먹은 게 다인데 남편이 자기를 의심해서 손찌검을 했다느니 뭐라느니 이혼하고 집에 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어찌나 가관이던지. 오빠나 여동생이나 다 바람을 피운 건데 정말 이 집안 유전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나 내뱉는 신우를 가만히 흘겨보고 있으니 지도 눈치가 있는지 폰을 저에게 주면서 오빠가 잘못했네. 언니한테 싹싹 빌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라 됐다고 말하고 그냥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가 있는 방 안으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눈치를 가만히 살피시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진경아, 네가 지금 얼마나 속상할지 그 맘 내가 다 안다. 내가 진짜 죄인이야. 자식 잘못 키운. 엄마는 또 뭘 그렇게까지. 넌 좀 가만히 있어. 우리 현수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 근데 이대로 이혼하면 우리 지우는 어쩌니? 아빠 없이 애 키울 거야? 내 친구 딸도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우는데 맨날 힘들다고 하소연한다더라.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우리 현수 용서해주면 현수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 거야. 지도 사람인데 너한테 미안하지. 현수도 엄청 후회하고 있어. 가만히 앉아서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너무 쉽게 이혼을 결정한 건가 싶어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신우가 옆에서 또 주제 파악 못하고 입을 놀리는 겁니다. 그래요, 언니. 요즘 남자들 다 그래 한 번씩은.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구만. 그 말에 저는 다시 열받았죠. 오래되고 아니고가 중요한가요?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참다 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는데 신우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떠들더라고요. 오빠도 맨날 집에서 언니 보다가 어리고 예쁜 여자가 들이대니까 잠깐 눈이 횟가닥한 거지. 남자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인간 바람핀 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막말로 언니 앞에서 이런 얘긴 좀 그렇지만 난 솔직히 오빠 이해도 돼. 아까 사진 보니까 엄청 어리고 예쁘더만. 그런 여우 같은 애들이 애교 부리고 아양 떠는데 오빠라고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오빠도 남잔데? 그래서요? 아니, 솔직히 언니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야, 넌 좀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신우는 지 할 말 다 하는데 진짜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혼 한 해 만에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내가 여태까지 오빠랑 언니 사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 언니도 그렇게 잘한 거 없지 뭐. 오빠가 괜히 그런 애한테 눈 돌아갔겠어? 허구한 날 집에 와도 와이프란 사람이 자기 일 바쁘다고 상대도 안 해줘. 뭘 챙겨주기래. 오빠한테 말도 그냥 함부로 툭툭 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겠냐고. 얘가 진짜. 그러는 그 인간은 나한테 잘했어요? 우리도 결혼 초반엔 알콩달콩했어요. 10년 넘게 애 키우며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남들도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남자가 다 바람펴요? 결혼 생활 오래 하면 다 바람나냐고요. 하긴 아가씨는 모르겠네. 고작 4년 살고 이혼했으니까. 언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나랑 주연수 둘 사이의 문제예요. 4년 살고 이혼한 아가씨가 끼어들 문제 아니라고요. 어머, 진짜 기막혀. 나는 기껏 오빠랑 언니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진짜 섭섭하네. 이혼하면 뭐 언니 혼자 지우 키우면서 잘 살 것 같아요? 내가 이혼해본 사람으로서 언니 걱정해서 조언해주는 거예요. 이혼녀로 사는 거 얼마나 고달픈데. 지금도 봐. 나 이혼했다고 언니부터 무시하잖아요. 됐고요. 전 생각 안 바꿉니다. 그만 방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랑 신우를 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눈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어린 나이도 아니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는 왜 괜히 그런 소리를 해? 니네 오빠 이혼시키고 싶어? 내가 못할 말 했어? 저렇게 지랄 맞으니까 오빠도 딴 여자한테 눈 돌아간 거지. 조용히 안 해? 됐어. 오빠도 그냥 이혼하라 그래.
오빠도 더 어리고 예쁜 마누라 새로 얻으면 좋지 뭘. 입 다물어. 지우 듣겠어. 얼른 내려가. 문 너머로 신우하는 말이 다 들리는데 마음 같아선 당장 달려나가서 신우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어요. 지도 바람 펴서 이혼당한 처지라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무튼 그 후로 저는 이혼과 상간소송도 준비했어요. 한 가지 걸리는 건 역시나 딸아이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마음 아팠죠. 그래서 이혼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시댁에 계속 각방 쓰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매일매일 저에게 빌었죠.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돌아서진 않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내연녀를 찾아갔어요. 어떤 년인지 얼굴이라도 보자 싶어서요. 남편에게 그 여자 사는 집 주소랑 연락처 말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여자 보호해주는 거냐고 막 화를 냈죠. 그랬더니 겨우 번호도 주고 사는 곳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하루 쉬고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주연수 아내 되는 사람인데 한번 보자고요.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일십이었죠. 거기서 열받은 저는 당장 그 여자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큰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인데 집이 꽤 사나 싶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 집 근처로 갔는데 때마침 그 여자네 집 앞에 그 여자랑 그 여자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잘됐다 싶어 그 사람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아는 체를 냈죠. 한보람 씨? 가까이서 얼굴을 보니 남편 휴대폰 속 사진에 있던 그 여자가 맞더라고요. 신우가 어리고 예쁘다는데 실제로 보니 어린 건 맞지만 그냥 평범했어요. 그 여자는 갑자기 제가 나타나 자기를 부르니까 화들짝 놀라더니 남편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아, 누구시죠? 그 여자 남편이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필사적으로 막더라고요. 아, 아는 언니, 오늘 집에 초대해놓고 내가 깜빡했네. 그럼 오빠 모임 조심해서 잘 다녀와. 그렇게 그 여자는 지 남편을 마중하고는 저한테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내연녀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건지 저도 참지 않고 소리를 질렀죠. 너 지금 미쳤니? 바람핀 주제. 네 남편 다시 불러서 네가 한 짓거리 다 얘기해볼까?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나니 그 여자도 민망했는지 저를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여자에게 말했죠. 상간소장 곧 갈 거라고요. 소장 얘기를 꺼내니 그제서야 그 여자는 시겁해서 허둥댔습니다. 뭐라고요? 상간소송이라뇨?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났잖아. 아니에요. 그냥 몇 번 밥 같이 먹은 거지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여기 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은 다 뭐야? 너네는 밥을 맨날 모텔에서 먹었니? 제가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 여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우물쭈물했습니다.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를 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그런데 그 순간 진짜 그 여자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먹이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줄은 몰랐어서 저도 좀 당황했죠.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니? 근데 나 너한테 사과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내 남편하고 바람난 년이 어떤 년인지 궁금해서 온 거야. 근데 너도 남편 있는 게 이딴 짓을 벌였어. 니네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정말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얘기를 주저리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본인 남편도 바람이 났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이혼할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래 자기 집 형편이 어려워서 돈 많은 남편 덕에 엄마 수술비에 병원비도 대고 있고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거라면서 이혼하고 나면 혼자 살 용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남편 바람난 걸 다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억울했대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그래서 자기도 남편 몰래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난 거였죠. 그 얘기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남편이랑 바람핀 이유야? 내가 지금 그걸 듣고 아이고 딱해라 불쌍하다 그래야 하니? 저 진짜 몇 번 안 만났어요. 그냥 가끔 만나서 밥 먹고 모텔 간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게 다 한 거야. 각자 가정이 있는 것들이 붙어먹은 걸 불륜이라고 하는 거라고. 정말 죄송해요. 제발 상간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그거 남편이 알게 되면 저 이혼해야 돼요. 이혼만큼은 안 돼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 파탄 나는 건 되고 너는 안 돼?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저는 그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내연녀가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는데 냉정하게 뿌리치고 나왔죠. 남편이 바람 피길래 억울해서 자기도 맞바람을 피웠다는 게 어디 제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으면 못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여자 말을 듣고 그날 하루 종일 정처 없이 걸으며 이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상간소송은 반드시 하겠지만 이혼은 솔직히 망설여지더라고요. 이혼하고 혼자 살 자신이 없다는 그 여자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화도 나는데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혼하자. 한 번일지 아닐지 남편을 계속 의심하며 살 수 없다. 아니다. 사람이 어쩌다 실수할 수 있다. 아이 아빠가 잘못했다고 저렇게 비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자. 이런 생각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서성이다 저녁이 다 되어서 집에 갔는데 집 앞에 신우가 어떤 남자랑 서 있는 겁니다. 서로 끌어안고 있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남자가 신우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돌려서 차를 타는데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안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봤나 한참을 고민했죠. 그러다 머릿속에 남자 얼굴이 번쩍하고 떠오르는데 진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내연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가 머릿속에서 서서히 짜맞춰지는데 진짜 기막히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나 싶었습니다.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악연이라고 해야 할지. 남자는 차를 타고 떠나고 저는 서둘러 달려가서 신우를 불렀죠. 아가씨! 신우는 저를 흘낏 보더니 띠꺼운 얼굴로 대답하더라고요. 뭐예요? 이 시간에 집에 안 있고? 아무리 이혼한다 해도 아직 이 집에 살면 엄마 아빠 저녁은 차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그보다 방금 그 남자는 누구예요? 아, 봤구나. 애인이요. 최근에 사귄. 애인이요? 저 남자 유부남 아니에요? 네? 그걸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가씨보다 나이가 더 있어 보여서. 참네. 나보다 나이 있으면 다 유부남이에요? 그럼 아니에요? 조만간 이혼한대요.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대요. 아니, 그럼 유부남 맞잖아요. 그게 뭐요? 언니가 더 이상 무슨 상관인데요. 이혼한다 그래놓고 왜 아직도 이 집에 산대? 그러면서 신우녀는 집으로 쏠랑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오빠나 여동생이나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나요? 저는 하루 종일 이혼 고민했던 게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런 인간들이랑 살면서 딸이 뭘 보고 자라겠나요? 진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죠. 그렇게 저는 이혼 결심을 확고히 했고 그 다음날 회사 반차 쓰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도 진행해달라고 했죠. 증거는 확실했어요. 사진도 있었고 그 여자 집에 갔을 때 혹시 몰라 가방 안에 녹음기도 켜놨는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다 녹음되어 있었죠. 변호사도 이 정도면 승소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하교한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애를 왜 데리고 나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 이제 할 거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한참이나 저를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나 신우나 그 집 식구들 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혼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화까지 내는 거예요. 너는 나가도 애는 놓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책 배우자는 남편인데 애를 어떻게 이런 집에 놓고 가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는 집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헐레벌떡 달려와 지우는 못 준다 어쩐다 하는데 저도 지우한테서 떨어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저는 딸아이에게 잠시 위층에 가 있으라고 한 다음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뭘 잘했다고 지우를 챙겨? 잊었어? 잘못한 거 당신이야.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딴 짓거리 했어? 그렇다고 아직 이혼 확정된 것도 아닌데 애를 데려가면 어떡해. 애 학교는 어쩌고. 학교가 뭐 지우가 이딴 집구석에서 지내는 거 더 이상 못 보고 있겠어. 뭐? 이딴 집구석? 그래, 콩가루 집안이잖아. 아가씨도 바람 펴서 이혼당했고 너도 바람 폈잖아. 어떻게 남매가 쌍으로 그딴 짓을 하냐? 이게 말이나 돼? 제가 그렇게 화를 내며 따지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랑 신우도 저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기로서니 어디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을 함부로 해. 게다가 뭐? 이딴 집구석? 콩가루 집안? 그리고 언니, 난 바람 아니거든요. 그냥 친구끼리 만나서 밥 몇 번 먹은 걸 그 인간이 오해한 거고 나한테 손찌검 하려고 하길래 내가 열받아서 이혼한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두 사람이서 그렇게 열을 올리는데 퍽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콧방귀 끼며 말했죠. 웃기고 있네. 뭐라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유부남이잖아. 이거 지금 보니 완전 유부남 킬러 아니야?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 남자 이제 곧 이혼할 거라고 했지? 이혼 안 했으면 유부남이지. 그리고 이혼 당했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뭐가 어째? 저게 진짜 미쳤나? 됐고, 저는 오늘부로 지우 데리고 갈 겁니다. 상식적으로 바람핀 아빠가 애 키우는 게 말이 돼요? 할 말 다 한 저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제 등 뒤로 신우가 그러는 겁니다. 저러니 오빠가 바람났지. 아주 사람 제대로 찔리게. 우악스러워 아주. 지금 너 뭐라고 했니? 너 지금 하는 꼴을 봐. 얼마나 막무가내야. 오빠가 바람핀 거 잘못한 거 맞는데 너 하는 거 보니 그럴만 했다 싶다. 너 지금 말 다 했니? 드세다 드세. 한 대 치겠네 아주. 오빠, 차라리 잘 됐어. 그냥 이혼해. 그리고 그 여자 만나서 재혼해. 그게 낫겠다. 지우는 저 여자 보고 키우라고 하고 오빠는 새장가 가. 혼자서 애 키워봐야 내가 이혼을 괜히 했구나 땅을 치고 후회하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당장 달려가서 신우 뺨이라도 때려야 하나 싶은데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도 있어서 그냥 참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겼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얼른 내려가 문을 열어줬죠. 문 밖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저는 내연녀 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를 보고 시겁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여기 무슨 일로?
그런데 내연녀가 향한 건 남편이 아니라 신우 쪽이었습니다. 곧장 신우에게로 걸어가더니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신우는 얼떨결에 머리가 잡혀서는 비명을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무슨 짓이냐며 내연녀를 말리는데 그 여자는 아랑곳 않고 신우를 밀치고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렸죠. 남편이 가까스로 그 여자를 신우에게서 떼어놓고 물었습니다. 너 갑자기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너 때문에 남편이 나한테 이혼하재. 미친년아!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겁니다. 신우는 얼떨떨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여자를 보고 있길래 제가 그랬죠. 이 여자 누군지 알아? 니네 오빠랑 바람난 그 여자야. 근데 이 여자 남편이랑 바람난 건 누군지 아니? 바로 너. 주연진 너 말이야. 제 말에 신우 입이 떡하고 벌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우연이었죠. 다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 여자가 울고 불며 그러는 겁니다. 남편이 나보고 이혼하재. 이혼하고 네 년이랑 살 거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망할려나.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사는데 이제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 광경을 다 지켜보는데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잠시라도 거기에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 이딴 집구석에서 어떻게 우리 딸을 키워? 양심이란 게 있으면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나 똑바로 보내. 그러고 저는 애 데리고 곧장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죠. 걱정하실까봐 최대한 미루고 숨겼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혼할 거니까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제 얘기를 다 전해 들으시고는 엄청 황당해 하셨죠. 그리고 저는 딸아이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집에서 날마다 큰 소리가 나니까 많이 불안해했는데 그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따로 살게 될 거라고 설명해줬고 딸도 슬프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가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에 양육권까지 가져왔죠.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은 몇 개월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허무하면서도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지. 그 이후 딸을 만나러 온 전 남편을 통해 전 신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내연녀 집도 아주 개판이 됐다고 했습니다. 상간소장 때문에 그 집 남편도 외도를 알게 됐는데 그걸 빌미로 이혼 요구를 했다고 했죠. 그 여자는 당연히 이혼 못하겠다고 자기가 가진 남편 외도 증거를 들이밀어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 건다고 난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낀 전 신우는 그 내연녀한테 또 상간소송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속으로 그러고 다니더니 잘됐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작은 집을 구해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럿이서 복작거리며 살 때보다 집이 휑한 것 같지만 그래도 둘이서 오순도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황당합니다. 남편의 내연녀와 남편의 여동생이 그렇게 얽힐 수 있다는 게요. 불륜 일삼고 매번 말로 사람 열받게 했던 전신우가 이제는 정신 차렸을런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성격에 평생을 그러고 살 텐데 전시모, 전시부는 그런 딸 남한테 맡기지 말고 평생 자기들이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이혼했지만 앞으로는 저와 딸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